얼마 전 국방부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며 내년부터 5년간 348조 7천억 원을 투입해 현무 미사일과 같은 삼축 체계 핵심 분야 강화에 중점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축 체계란 KAMD, 킬체인, KMPR을 뜻하며 여기엔 북한 전쟁 지도부 초토화가 가능한 괴물 탄도미사일인 현무5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이 KMPR의 핵심 전력인 현무5의 탄도 중량은 8톤으로 전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최고 위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무5까지 발전을 이룩한 현무 시리즈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최신 탄도미사일은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대지 미사일의 시초는 백곰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미국 카터 정권의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되었죠.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180km 제한에 묶인 백곰 미사일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었던 중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이후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북 보복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 마땅한 전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타격수단이 급하게 요구되었고 현실적으로 보유 가능한 수단인 지대지 미사일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고 사거리 180km 제한 하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이 바로 현무1입니다. 이 현무1의 사거리는 180km 공표되어 있었으나 이후 추진제 교체로 사거리 연장되어 300km급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유사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데 충분하였지만 실제 전술상으로는 대형의 미사일 발사대와 통제 장비를 대형 트럭이 견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정비된 도로로만 기동 가능하고 견인 속도 또한 느려 급박한 유사시에 활용할 전략 무기로의 효용성은 떨어졌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탄도미사일의 첫 작품은 바로 현무2입니다. 2006년 실전 배치가 된 현무2 블럭 A는 기존 현무1과는 다르게 견인식 발사대가 아닌 기동성 및 운용성이 대폭 개선된 캐니스터 탑재 차량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시 은밀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여 보복 타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거리 300km급이며 요격에 대비하여 궤도 정점 45에서 50km 이하에서 편심탄도 비행을 하는 특성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이어서 2009년 실전 배치된 현무2 블락 B는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로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과 함께 사거리 및 탄두 중량 확대가 가능해지면서 등장했으며 국산 항법 장비 채용과 함께 더욱 정밀한 CEP 탄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현무2 계열 중 주력 미사일로 운용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파생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표준형이 바로 이 현무2 블락 B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현무2 계열 중 주력 미사일로 운용 중이며 잠수함에서도 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형으로 발전하고 있는 표준형이 바로 이 현무2 블락 B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무2 블럭 C형의 경우 한미 미사일 지침 변경 후 2017년 공식 확인된 사거리 연장형 미사일이며 800km 사거리로 알려졌으나 1000km급 이상으로 설계되어 한미 미사일 지침 추가 변경에 대비한 미사일입니다. 원래 약 300발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한미 미사일 지침 동료에 따라 더욱 성능이 발전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개량형 수준인 현무2 블럭 C형 양산을 조기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현무3는 지금까지 설명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합동 타격 무기체계입니다. 여기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자면 가장 큰 특징은 궤적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포물선을 그립니다. 즉,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사거리에 따라 지상에서 80km에서 1000km까지 치솟았다가 목표물을 향해 낙하합니다. 고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로켓의 추진력을 이용하지만 낙하할 때는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반면 순항미사일은 궤적이 발사 및 상승, 수평기행, 하강 및 타격의 순서를 따릅니다. 즉, 일정 고도까지 도달한 이후 수평기행을 한 뒤 목표물 주위에서 다시 고도를 낮추어 타격하는 방식인 것이죠. 수평기행 시에는 장애물이나 방공망 등을 피하기 위해 고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곡선 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탄도미사일은 킬로미터 단위의 고도를 비행하는 데 비해 순항미사일은 100m에서 300m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순항미사일은 오랫동안 추진력을 이용하여 비행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추진력을 내는 로켓 엔진보다는 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렇듯 현무3 블럭 A는 2006년 9월 개발 완료된 한국군 최초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기존의 탄도미사일에만 의존했던 우리나라가 관심지역 지형에 대한 위성정보 등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정밀 유도 방식을 도입하여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하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무3 블록 A는 추력 편향 추진기를 장착하여 기존의 순항미사일의 단점이었던 단조로운 비행 경로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었죠. 이를 이어 2009년 실전 배치가 된 개량형인 현무3 블록 B는 사거리가 2배 증가하였으며 기존 유도 방식의 정밀함을 보장하는 국산 관성 측정 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이 IMU는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자기 센서를 포함하는 구축 센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이 장비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져 더욱 정밀하게 목표물 타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후 현무3 블록 C는 2010년 7월 실전 배치가 발표된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무기체계 중 가장 장거리 투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로 성능상으로는 기존 현무3 AB형에 비해 달라진 것은 사거리 정도이지만 1500km에 이르는 장사정 거리의 항법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순항미사일의 최신형인 개발이 진행 중인 현무3 블록 D형은 2019년 4월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화하였고 최장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사거리가 3000km급이라는 점은 피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행 루트를 매우 다양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유사시 주변국에 대한 대응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현무3 블록 D형 순항미사일과 마찬가지로 2019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된 최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4 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 주변국 일부까지 사거리를 확대하게 되는 진정한 전략 무기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발되는 미사일이니만큼 핵무기를 통제하는 북한 주요 지도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지하관통 능력을 강화한 개량형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현무4는 강력한 탄두의 마하 10에 달하는 종말 속도를 이용하여 미국 최강의 지하시설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 탑재용 탄두 중량 2404kg급의 GBU 57 MOP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지하시설물 관통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지대지 순항미사일뿐만 아니라 항모권도 사업 등에 밀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일명 한국형 아스널 심리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기에 탑재될 함대지 탄도미사일로 현무4 블록2 수상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이 논의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8월 개발 계획을 첫 공개한 미래 유도무기 체계의 핵심으로 2030년대 KF-21 무장용으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현무4 블록 3 하이코어 극초음속 유도탄 또한 2024년경 첫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반의 HGV 형태가 아닌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HCM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2023년 초 현재 개발이 완료된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기반으로 발전시켰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의 차세대 무기가 될 현무5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제식명이나 명칭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현무5는 블록 1, 블록 2로 나뉘어지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2020년대 중반 이후 실전 배치 목표로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현무5는 오직 북한만을 상정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위에 정리된 내용을 보듯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필적하는 중량과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중량의 탄두를 탑재하여 지하 깊숙이 위치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파괴력에 초점이 구사하며 유사시 적국의 핵탄두급 내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와 비슷한 폭발 효과와 파괴력을 시연함으로써 적의 작전 수행 의지를 꺾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존재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현무 시리즈를 통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기술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나 대북 억제력을 갖는 탄도미사일의 핵심적인 추진제, 탄소 복합제, 지하관통탄 기술력에 대한 혁신이 뚜렷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국내에서는 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기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이동식 발사대의 크기에 제한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고자 강력한 지하관통탄두를 요구하고 있어 탄두 중량과 미사일 체계 중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진들은 제한된 탄도미사일의 최적과 중량에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두 가지 기술, 즉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보다 경량화된 미사일 동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최적화된 HTPD 추진제에 이어 이후 차세대 추진제인 NEP 추진제, 제4형 계열 고폭약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탄소 섬유 복합재 기술 적용 및 최적화 또한 중요한데요. 과거의 알루미늄 합금 재질 추진관과 비교해 10에서 25% 경량화가 가능함을 물론 압력과 열에 견디는 능력 또한 우수해 강력한 추진제 사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2023년 국군의 날 아덱스 2023에서 부분 공개하고 향후 2024부터 2028년 국방 중기 계획의 핵심 요소가 될 현무 시리즈의 역사와 현재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요동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선진화된 국방 기술로 자주 국방뿐 아니라 새로운 방산 경제의 주축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